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낡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를 고치고 복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복원인데 복원이 끝난 뒤 오히려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문화재는 국보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백제 무왕 때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탑 가운데 하나죠. 조선시대 기록에는 이 탑을 두고 동방의 석탑 중에 가장 큰 것이다 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석탑은 크게 무너졌고 1915년에는 당시 조선 총독부가 무너지는 탑을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석탑은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채 8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미륵사지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와 보수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석탑을 하나하나 해체해보니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콘크리트가 무려 185톤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가 생각보다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석재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콘크리트를 조금씩 제거해야 했고 전통적인 정부터 현대 공구까지 다양한 도구가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부분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위해 치과용 공구까지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해체 조사 과정에서 엄청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석탑 안에서 사리장엄구와 금제 사리봉영기가 발견된 겁니다. 금제 사리봉영기에는 미륵사가 백제 무왕 때인 639년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왕후가 발언해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석탑을 고치려고 열어봤더니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1300년 전의 역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미륵사지 석탑을 어디까지 복원할 것인가? 원래 탑은 9층이었다는 설도 있고 7층이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7층 이상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원 원칙은 고증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복원한다가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남아있던 부분을 중심으로 6층까지만 복원했습니다. 완벽하게 옛 모습을 만들어내는 대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만큼만 되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재 복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년에 걸친 긴 보수 정비가 끝난 뒤에도 복원 방식과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됐고 2층까지는 새롭게 가공한 석재를 사용하고 3층부터는 기존 부재를 재사용하는 등 층마다 다른 방식이 적용된 점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석재를 쌓는 방식이나 석재 사이를 채우는 재료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있었는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과연 이것이 가장 좋은 복원 방법이었을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문화재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뒤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복구 원칙도 분명했습니다. 화재 전 모습으로 복구하고 원래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전통 기법을 사용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 하지만 복구가 끝난 뒤 숭례문 역시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단청의 변색과 벗겨짐, 복원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와 전통 기법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복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관리와 부실 문제까지. 결국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우리는 문화재를 복원한 걸까? 아니면 문화재처럼 보이는 새로운 것을 만든 걸까? 사실 문화재 복원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1500년 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쌓았는지, 어떤 색을 사용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어딘가에서는 추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정이 많아질수록 복원은 점점 상상과 고증의 경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문화재 복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남겨두는 것.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복원하고, 원래 부재를 최대한 살리고 복원 과정에서 무엇을 새로 넣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리고 언젠가 더 좋은 기술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다시 연구할 수 있도록 지금의 과정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화재 복원은 과거를 그대로 되돌리는 작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와 아직 알지 못하는 과거 사이에서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미륵사지 석탑이 9층이었는지 7층이었는지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문화재 창고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럼 그냥 무너진 채로 놔두면 안 돼?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안 되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새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복원은 항상 어려운 선택의 연속입니다. 문화재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복원은 오늘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또 다른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과거를 다루었느냐인지도 모릅니다. 문화재 창고였습니다.